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 K7인데요. 이 세대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업그레이드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현대 기아차가 기본기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준대형 세단인 만큼 현대 그랜저, 르노 삼성 SM7, 쉐보레 임팔라 등과 맞서야 하는 모델인데요. 과연 어떤 경쟁력으로 시장에 나왔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세대 K7의 디자인은 음각 형태의 그릴 디자인과 Z자 형상의 램프가 특징입니다. 전체 길이는 쉐보레 임팔라의 뒤지지만 동급에서 가장 넓고 낮은 비율을 갖습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동급에서 가장 길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는 고급화를 꾀했습니다. 가로 형태의 디자인은 공간을 한층 넓어 보이게 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은 물론 천장까지 고급 소재로 감쌌고요. 각 버튼들의 정리도 잘 돼 있으며 조작감이 개선됐다는 점이 좋습니다. 넉넉한 뒷좌석은 해외 대형급 세단과 비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안쪽까지 깊지만 좌우 돌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3.3L 엔진을 갖춘 최상급 트림인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추가됐습니다. 고급차로서 갖춰야 할 구성 대부분이 옵션으로 준비된 것인데 이 때문에 차량 가격이 4,324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아차는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을 목표로 2세대 K7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성은 좋았는데요. 과연 이만큼 주행 성능도 뛰어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K7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네, 임의적으로 한번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시켜 봤습니다. 주행 모드는 임의적으로 한번 스포트에 나와 볼까요? 변속기는 수동 모드, 또한 자동 모드를 오가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차가 달려나갈 때 아무래도 3.3L 엔진이 탑재된 만큼 상당히 시원스러운 그런 가속이 엿보입니다. 초기 1세대 K7에는 3.5L 버전이 있었죠. 당시 모델의 최고 출력이 290마력, 그리고 현세대 모델 역시 배기량은 줄었지만 290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합니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마력은 동일하고 토크 쪽에서는 현세대 엔진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기에서의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성능 면에서는 마력 부분이 조금 많이 빠진 모습이 아쉬운데요. 과거 저희가 계측했었던 3.5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력 쪽에서는 아무래도 3.5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토크 부분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과거 모델이 조금 들쭉날쭉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플랫하게 정리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토크 수치에서 수치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토크 밴드가 안정화됐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당시 모델에 비해서 이제 변속기 자체가 전륜 8단으로 진화를 했는데 소폭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반응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인데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되네요. 또한 코너를 돌았을 때 언더스테어가 상당히 좀 심한 편이고, 서스펜션 자체가
차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좀 전 같은 상황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라인을 넘어섰고 그 순간에 리어 서스펜션이 노면을 붙들지 못하고 놔버리면서 리어 쪽까지도 이제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이 비춰지는데,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속으로 운행할 때 이 환경에서는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데, 속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60km, 80km 그 이상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게, 좋게 말하면 이제 부드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K7을 타고 있다 보니까 르노 삼성의 SM7이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7자만 들어가면 차들이 왜 이렇게 이 하체가 망가지는지 좀 이유를 모르겠네요. 스티어링 시스템, 아무래도 MDPS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 또 이 차에 어울리지 않는 C타입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기술이죠. 소형차에 넣는 파트를 대형급 차에다 넣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과거 대비 사실 조금 나아지긴 했죠. 16비트에서 32비트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진화시킨 것인데,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다른 차에서 바로 K7에 옮겨 타게 되면 사실 놀라게 되죠. 특히나 핸들링이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입차에서 바로 옮겨 탔을 때 마치 스티어링 시스템이 뭔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 과정이 아니고요. 때문에 32비트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뭐 그 이상 나가서 뭐 128비트, 심지어 뭐 1024비트라는 것이 나오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뭔가를 해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 엔진의 최소한의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속력, 과거 제가 K7 3.5 모델을 만났을 때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6초대 중반 정도의 성능을 뽐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7초 후반. 차량의 무게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70kg 정도가 늘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역시 어떤 변속기 쪽에서의 효율성 저하가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8단 변속기는 연비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물론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퇴보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 아쉽네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동 성능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그 1세대 K7 때는 제동 성능이 내 차량에 파워를 이기지 못해서 다소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요소들을 많이 부각해 냈었는데, 현재 3.3 K7에서는 그래도 출력 대비 적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속주행에서 하단 브레이킹이 계속적으로 오가게 되면 지치는 모습이 비춰지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어떤 일상에서 주행하는 환경 혹은 약간은 좀 시비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고요. 또한 페달의 담력, 과거의 그 현대 기아차는 페달을 밟았을 때 앞쪽에서 힘이 몰리도록 이렇게 셋업을 했었는데, 현재 K7은 어느 정도 마일드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셋업 부분에서는 현재 셋업이 더 마음에 드네요. K7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역시나 정숙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 윈도우 자체도 이중 차음 유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비중을 많이 둔 모델다운 모습인데요. 특히 주행을 할 때 보여줬던 그 소음 정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정말 이 이상급의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K7. 네, 사실 성능면에 있어서는 조금 퇴보한 느낌이 있습니다. 초기 1세대 3.5 모델이 나왔을 때 정말 강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가속도 폭발적이었지만 네, 서스펜션이 차를 지지해주는 능력, 특히 댐핑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면서 정말 이것이 준대형 세단의 어떤 서스펜션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물론 그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많았고 결국에 몇 달 만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졌는데,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수입차를 비롯해서 어떤 종합적인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런 흐름과 발맞춰 본다라면 조금은 퇴보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파워트레인, 엔진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연비를 잘 표출해 냈습니다. 거기에 네, 엔진 자체의 정숙성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단 이제 변속기 8단으로 늘었다는 것은 분명한 강점인데, 단수만 늘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력을 전달하는 능력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줬었죠. 또한 가속력 역시도 1.5초나 처졌습니다. 차량의 무게가 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1.5초 정도의 차이라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연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을 해주면 좋겠네요. 차체 소나타를 비롯해서 K5, 그 밖에 뭐 아반떼 등 최근 나오는 현대 기아차 등과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차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인지 그다지 견고한 느낌은 보여주지 못하네요. 특히나 먼저 보셨던 EQ900과 비교를 하더라도 EQ900 쪽의 차체 쪽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고요. 단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내구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도 충분한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쟁 모델,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모델들과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요? 성능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쉐보레 이제 임팔라와 비교를 할 텐데, 다양한 부분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차량이라는 생각마저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랜저와 비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랜저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요 중간 텀에 사실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것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1년, 2년이 지나면 현재 그랜저 TG를 정말 보기가 힘들죠. 네, HG가 똑같은 형식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 특히나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비춰 바라본다면 현재 K7을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완성도 역시도 HG보다 나으니까요.
네, 기아 K7. 기아차에서 이 차의 그 경쟁 상대를 렉서스의 ES를 꼽았죠. 우선은 이 ES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뭐 벤츠나 포르쉐를 이렇게 지목을 하다 보니까 기아차도 한 등급 이제 위에 브랜드를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를 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스럽게 K7은 정말 잘 꾸몄죠. 공간 역시도 넓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또한 서스펜션을 비롯한 기본기 부분에서도 ES가 월등합니다. 사실 토요타의 아발론부터 잡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아발론과 비교한다면 아발론의 완성도가 더 낮습니다. 단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갖췄다는 점, 바로 그 점, 거기에 정숙성이 더해졌다는 점, 바로 이 점이 K7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필요 이상의 과장을 통해서 굳이 욕먹는 일을 자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그랜저보다 나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타사와 달리 순수 컴포트 중심으로 다가가면서 승차감과 정숙성을 최고로 높인 것이 바로 현세대 K7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추천 연령대를 본다면, 과거 그 1세대 K7은 30, 40대에게 추천할 만한 모델이었지만,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중장년층에 좀 더 어울리는 셋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 K7을 만나봤습니다.